조금 이번에 법회 같은 것을 여러분에게 그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인터넷으로 다 보셨죠? 네. 꼭 보셔야 돼요. 이제 중개를 하는 것은 가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중개를 해드리는 거니까 꼭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 공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 좀 어렵죠. 아이고 하나도 안 어려운 나만 어려웠대 너무. 예? 안 어려우세요? 예? 스님한테 이렇게 드러나서 훨씬 조금. 근데 구체적으로 글을 읽어가면, 걸어가는 이와, 다 걸어간 이와, 걸어가기 시작하는 이와, 또, 걸어가는 사람이 걸어간다라고 말하면 걸어간다라는 게 안 맞고 그래서 맨날 무슨 걸어가다가 엎어져 가지고 정신이 뱅글뱅글 돌게끔 이제 그러거든. 그게 이제 사실은 아주 간단하고 명료한 논법인데 우리가 뭐 때문에 그걸 잘 못 알아듣냐면 인명론을 하나도 안 배워서 그래요. 이제 이를테면 우리가 산수를 하나도 안 배우면 그 네팔 사람이 네팔 장사꾼이 산수하는 것 같이 돼버린단 말이야. 내 전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팔에서 이제 카트만두에서 석류가 맛있어 보여서 석류를 2박스 하는데 3시간 걸렸다 그랬지. 왜냐면 그 석류는 그냥 박스에 지가 띄워온 걸 얼마를 남기고 그 팔아먹으면 되잖아. 그냥 간단하잖아. 박스에서 이게. 그러니까. 박스 흘지도 않은 박스니까 그냥 박스 이게 채 얼마에 파면 되는데 꼭 얼마를 팔아야 되느냐면 그 킬로그램당 얼마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킬로그램을 갖다가 그럼 킬로그램을 갖다가 박스를 한 박스에 이렇게 다 옮겨가지고 한 박스를 몇 킬로 달으면 계산 딱 하면 나오잖아. 그죠? 킬로로 팔더라도 박스 껍데기 가서 붙이든지 말든지 하여튼 그렇게 해서 팔면 나오잖아. 그게 아니고 저울도 없는 데다 저울이 무슨 저울이냐 평행저울이야. 이래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철 도막을 몇 개 얹어 놓고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또 그 석류를 얹는단 말이야. 얹으니까 큰 놈을 얹으면 올라가 버리고 작은 놈을 얹으면 내려가 그래가지고 그걸 또 이걸 꺼내가 요 하고 그게 이제 한 박스에 한 10번 정도 해야 되잖아요. 한 박스에 10번 정도 되면 이게 이제 10번 계산이 또 안 되는 거야. 그 옆에 있는 사람은 계산을 갖다 10년 전에 다 했는데 지금 계산이 안 돼. 옆에 있는 사람이 계산을 해줘도 또 믿지도 않아요. 뭘 안 해서 그래요? 산수를 안 해서 그렇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그걸 아주 쉬운 논리를 왜 못 알아듣느냐? 인명학을 안 해서 그래. 굉장히 쉬운 논리거든요. 한국에서는 인명론 자체를 지금 한국의 불교에서는 하고 있지도 않아요. 전혀 불교, 경전 모두가 인명론에 입각해서 원인과 조건, 결과에 관한 얘기를 전부 다 그렇게 논리학적으로 풀어놨거든요. 풀어놨는데 우리는 인명론을 안 했어. 근데 원효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그때 당시에 원효가 판비량론이라 그래서 판비량론이라는 것이 인명론이에요. 인명론 주석서예요. 원효 때 인명론 주석서를 했는데 우리는 지금 안 하고 있다고 말이야. 얼마나 무식해졌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불교 범어의 핵심적인 것은 인명학을 중심으로 전부 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원인이 무엇이고 조건이 무엇이고 결과가 어떻다. 이게 탁탁탁 이렇게 나가게 돼 있어요.
이 결과를 가지고 또 조건이 어떤 것이고 어떤 것이었기에 원인이 어떤 것이다 유추를 하고 그럼 비량을 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다 되게 돼 있어요. 되게 돼 있는데 그게 그러니까 가는 것이 성립이 안 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가다 그럴 때 내가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죠? 가는 것이 성립이 안 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원인이 없는 것이 있단 말이야. 무슨 얘기예요, 이게? 그럼 가지 않았을 때는 가는 것이 성립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죠? 그게 안 거예요. 가는 것이 원인이란 말이에요. 이게 가다 하는 것이 원인이라고요. 그럼 뭐 가는 것이 성립이 안 된다 그럴 때는 무슨 얘기냐면 안 갔으니까 이게 성립이 안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성립이 안 되는 게 뭐예요? 다 가버린 것은 가는 것이 성립이 안 돼. 그러잖아요. 그죠? 매우 쉽죠? 예. 그러니까 이 뭐냐면 진제를 따질 때 그럼 가는 것이라고 해도 맞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가는 것이 되지 않는다라고 가는 것 자체가 가는 것이 되지 않는다라고 할 때는 지금 스타트도 안 했거나 이미 가버렸거나 그 두 개는 이미 가는 것이 성립이 안 되죠. 그죠? 이거는 돌아가죠. 네. 이것도 안 돌아가면 진짜 산수 1, 2, 3도 안 돼.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똑같은 논리로 과거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있다라는 말을 가지고 하면 있다라는 말에 과거에 있다라는 말이 성립돼야 안 돼요. 연기론이나 나발론이나 뭐 지금 있지 않잖아. 과거는 지나갔잖아. 있지 않잖아요. 지금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할 때 있는 것이 성립이 안 된다라는 것은 지나가 버렸죠. 그죠? 미래는 있어요, 없어요? 그것도 있다라는 데 성립이 안 돼. 그럼 현재는 어때요? 현재도 진행형이기 때문에 현재를 갖다 0.1초, 0.001초, 00001초 해도 쭉 지나가기 때문에 성립이 안 돼. 현재를 어디다 찍어서 현재를 할 거야? 그러면 과거, 현재, 미래가 있다라는 것도 성립이 안 돼. 그죠?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뭔가 자성이 있다. 여기 있어가지고 이렇게 가는 것이다. 그러면 성립이 되겠지, 이게. 과거도 되고, 현재도 되고, 미래도 되고. 이게 성립이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이게 없는 데다가 이렇게 쭉 자꾸 0.001초 쫙쫙쫙 그러면서 넘어간단 말이야. 그럼 지나가 버리면 아니야. 아직 안 온 건 아니야. 이것도 쫙 하면서 어디다 점을 찍을지 몰라. 그러니까 어느 점에다 점심해서 점심을 하느냐, 어디다가 점심을 먹느냐, 마음을 점심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 가거신불 같은 현재편에. 그럼 가다라는 것에는 성립이 안 되는 것이 아직 안 간 거. 이미 가버린 거. 그 다음에 또, 그러면 지금 내가 가고 있잖아요. 그죠? 만약 걸어간다 그러면 성립이 되느냐? 성립이 그것도 안 돼. 왜 안 되느냐? 가는 내가 자성이 없어. 무슨 얘기냐면, 가는 나도 오온이 공한 놈이기 때문에 이게 가는 것이 내가 있어야 가는 것이 되는데 내가 없으니까 가는 것이 돼야 안 돼요. 그건 말도 안 거야. 그것이 가다라는 말의 공성이란 말이야. 성립이 안 돼. 그 자성이 공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란 말이야. 연기의 공함도 그렇게 말씀하신 거야. 그 다음에, 연기의 공함, 그 연기의 공함은 결국 인과의 공함인데, 그래서 우리가 가고 옴이 없다. 그 8불 정도에서, 이를테면, 가는 것과 오는 것이 없다라고 할 때는 누가 그런다라고. 이거는 논정할 수 없는 것이라 그러는데, 논정이 안 되는 것이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 불교에서 논정 안 되는 것이면 틀린 얘기야, 이게.
인가법이 왜 논쟁이 안 돼? 확실히 다 논쟁이 되는 얘기란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말로 할 수 없는 것이라 그러는데, 웃기는 걔들 말로 하면 개념적으로 해서 네가 알아듣지 못한다. 그 소리는 가능해도 말로 다 할 수 있는 일이라, 이게. 말로 아는 거 표현하는 거 어떻게 할 거야? 너의 체험을 통해서 알아라 그랬으면 말로서는 알아듣기 힘들다. 이제 그 얘기는 되겠지. 되겠지만 그렇단 말이야.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런 무자성에 관한 얘기를, 그러니까 그 불생불멸하고 불구부정하고 부정불감하고 불일불이하고 이것을 전부 다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하나도 아니고 왜 둘도 아니냐, 하나도 아니고 다도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까지 다 이번에 말씀을 했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무자성, 공성에 관한 얘기를 갖다 존재님께서 전부 다 이번에 하신 거예요. 그 앞에 이제 서두에 여러 얘기는 보리심에 관한 얘기나 당신이 굉장히 체험적으로 했던 말씀들을 하신 것이고, 책에 부타발리타에서 얘기한, 브로논사가 얘기한 부타발리타의 얘기는 전부 다 부타발리타가 공성에 대한 그 용수보살의 공성에 대한 첫 주석서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석서란 말이야. 그래서 그 말씀을 갖다 이제 쭉 이어서 6번째까지 했나? 6번째 하다 말았나? 뭐 그렇게 이제 한 건데, 그거는 뭐 인연에 관한 원인과 조건과 결과에 관한 공성. 원인이 실제 있느냐? 그럼 조건이 실제 있느냐? 결과가 실제 있느냐? 그래서 이제 진재와 속재에 관한 얘기, 실제 있느냐?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얘기라고. 우리가 가다라고 했을 때 가는 것이 실제 있는 얘기냐? 지금 불례불가 했으니까 가는 것도 안 맞고 오는 것도 안 맞다라고 얘기했을 때 자세히 놓고 보면 실제로 가는 것도 이미 성립이 안 되는 것 두 가지는 이미 제외시킨다고. 원인이 가다라고 했을 때 아직 가지 않은 사람은 가다라는 원인이 없다고. 그게 가는 원동적인, 우리가 워킹 한다든지 이게 조건이 없고, 그러니까 결과가 나올 리가 없고, 그러니까 가지 않으니 이미 가버린 일은 이미 그거는 성립이 안 된다. 가다라는 게 성립이 안 된다. 가는, 지금 내가 가고 있다 손 치더라도, 지금 가는 워킹을 하고 있다 손 치더라도, 그러면 이게 내가 무자성이기 때문에, 내 자체가 오온이 공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내가 자성을 갖고 있다면 그건 가는 것이 되겠지. 오고 가는 것이 있겠지. 왜? 천상에서 오고 천상으로 가는 아트만이 있듯이 내가 오고 가는 것이 있겠지. 그러나 이거는 상속해서 쭉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가고 오미 없다 그 말이야. 요 얘기를 지금 하는데 굉장히 이제 어렵다고 이제 생각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우리가 왜 그게 어려우냐면, 논법 자체가 우리는 해본 불교에 이미 부처님 말씀에 인명론의 논법이 아주 명료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료한 논법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표현을 하는데 인가법에 벗어나게, 연기법에 벗어난 표현을 많이 한다고. 그리고 이해 자체가 굉장히 비약이 심해. 아주 비약이 아주 그냥 논리적 전개가 아니고 비약이 그냥 그게 그거야, 그게 그거고, 뭐 그게 그거고, 뭐 그게 다 두리뭉실 그런 거야 하고 이렇게 해버린단 말이야. 그렇게 얘기해버리면 그건 뭐 아주 이를테면 들깨가 깨고 뭐 깨는 깨자 들어가니까 똑같잖아. 그렇게 해버리면 들깨고 청깨고 어떻게 똑같노? 다르잖아.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꼴이 되니까 그건 맞지 않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존재님께서는 그 얘기를 주로 공성에 관한, 무자성에 관한 얘기를, 중론 자체가 그렇고 이제 불교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 중도라는 것이 이제 그런 공성이야. 그러니까 양쪽의 극단이 다 사라지고 있다 없다, 깨끗하다 더럽다, 너와 나다, 너와 내가 없는 것도 우리가 금방 증명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너라는 것도 자성이 없어. 오온이 공한 거야. 반야식이 나올 때 색수상식이 너도 공하고 나도 공하기 때문에, 자성이 없기 때문에 너의 영은 불변한 것도 없고 나의 영은 불변한 것도 없고, 너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다 섞여 있다고. 내 생각으로 고집되어진 생각이라는 건 있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더 안에는 따로 있지 않아. 다 연기에서 일어난 상속된 것일 뿐이야. 그렇게 이제 얘기를 갖다 우리가 줄여서 얘기하면 그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말씀에 반야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 반야라는 얘기 자체가 공성을 얘기하는 거야. 무자성을 알아차는 것을 지혜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있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내가 있고 내 몸뚱아리가 있고 이건 있는 게 아니야. 순간적으로 따져보더라도 이건 변형돼서 나가는 것이거든. 연기에서 있는 것뿐이다. 실제 그러면 영원성을 갖고 있느냐고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존자님께서 쭉 그 무자성의 논증을 갖다 계속 이제 해내니까 이제 그게 이제 어렵다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볼 때는 아주 명쾌하고 쉬운 얘기들이야. 쉬운 얘기들이고 그냥 일상적인 얘기들이야. 사실 반야 그대로 하는 얘기란 말이야. 부처님께서 건강기억 뭐 반야부 600부에 해놓은 얘기 전부 다야. 600부라는 그 경전 속에 나와 있는 반야라는 얘기는 전부 다 공성에 관한 얘기예요. 공성으로 살펴보니 그런 얘기예요. 공성으로 살펴보니 보시려 해도 주는 자도 없고 받는 자도 없고 받는 물건도 자성이 없어. 그러니 준 놈이 내가 있어서 줬다라고 한다면 그는 잘못 준 것이고 받는 놈이 내가 있어서 이걸 빚을 진 것이다 해도 나쁜 것이고 또 주는 물건이 자성이 있어서 그는 오고 감이 있었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그걸 일러서 무주상보시 그런단 말이야. 주고 주지 않음도 없었고 내가 줬다라는 생각도 없었고 내가 받았다는 생각도 없단 말이야. 이게. 그래서 건강에는 무주상보시 아니에요? 무주상보시란 말이야. 그건 뭐 아주 쉬운 얘기들이지. 자성이 없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꼭 나를 전제로 해서 뭘 하기 때문에 내가 했는디, 내 건디, 내가 죽는디, 내가 아픈디, 내가 손해보는디 맨날 그 소리라. 맨날 그놈의 소리라. 그런 떼꼽쟁이 끼고 지저분하고 멍청한 얘기들을 갖다 우리가 가슴 속에 안고 있기 때문에 계속 죽을 일만, 다툴 일만 생기고, 박복해지는 일만 생기고, 시비할 일만 생기고, 울 일만 생기고, 성질날 일만 생기고, 계속 그런단 말이야. 이 불교 수행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아 수행이라. 아가 본래부터 있지 않고 연기로서 업으로서 존재한다는 것 외에는 나의 존재를 갖다가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또 이걸 갖다 논박해가지고 누가 깨본 역사도 아무도 없어. 전부 다 뭔가 이게 아트만이 있다, 내가 하나 있다라고 했던 인지과학, 요즘 근래에서 인지과학자들, 이런 사람들, 또는 과거에 무슨 인도에 아트만이 있다고 주장했던 브라마니즘 가운데서 가장 왕성했던 상케아파,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유교, 회교, 이런 것들은 한결같이 깨지기 직전이거나 깨져버리거나 다 그랬다고. 이미 논리상으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도 이미 깨진 지 오래라. 논리상으로. 창조했다는 것도 믿는 것조차도 잘 안 되고 깨진 지 이미 오래란 말이야. 그러나 공성이라는 것은 깨질 게 없어. 깨질 것을 고집해야 깨지든지 말든지 하지. 허공이 이거 깨질 리가 있나? 이렇게도 안 깨지고 저렇게도 안 깨지고 깨질 게 없잖아. 깨질 게 있어야. 깨지는 것은 아무리 단단하게 모든 것을 똘똘 뭉쳐서 절대 가치를 부여하더라도 부여해놓은 그것은 뭉쳐놓은 것은 다이아몬드가 되더라도 깨진다고 이게. 공성이 비었다라는데 뭐가 깨질 게 있노?
깨질 것 자체가 없어.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그 말씀을 좀 이제 드는데 그거는 이제 전부 다 연기, 인과, 공, 그 다음에 무슨 뭐 무아 다 이제 같은 방향을 보고서 같은 그 목표를 보고서 말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면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전장님께서 이제 쭉 해주셨다. 이제 그 얘기예요. 이제 그리고 이제 그걸 확인하는 방법은 관을 했지만 확인하는 방법은 내가 이제 사마타를 통해서 내 마음 속에 아가 사라지는 상태, 아가 안 사라진다라고 했을 때 아는 꼭 뭐냐면 뭘 동반하느냐면 이렇쿵 저렇쿵 왔다 갔다 하는 양극단을 선택하게 돼 있어. 그래서 이게 내한테 좋은가 나쁜가, 내냐 니냐,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이게 있으면 그게 전부 다 아야. 뭐에 의지하려는 게 있으면 그 아야 전부 다. 뭐가 걸리는 게 있으면 그건 전부 다 아야. 그래서 그 무아를 갖다 체험하는 무아 체험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마타의 완성이에요. 무아를 체험하는 것은 사마타의 완성이란 말이에요. 그 사마타를 실제로 내가 선정을 이루는 핵심 바탕이 내가 내 스스로가 비어버렸다는 것을 알아채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성을 체험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가 사라지고 나면 내한테서의 번뇌는 의식적으로 일어나는 번뇌장은 사라져요. 이제 그 이후부터 보리심에 좀 구체적인 내용들이 실제로 이제 생각을 내야 돼요. 이제 그렇게 조금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다. 이제 그 생각을 하고, 나도 기침이 조금씩 나올라서 코가 맹맹해져. 그래서 이제 내가 조금만 얘기하고 말게요. 부탄은 이제 내가 한번 가보고 싶었던 나라, 뭐 소문이 좀 좋았잖아요, 그죠? 소문이 좀 좋고 이제 그래서 부탄은 추울 때 연탄 생각나듯이 이제 연탄불 생각나듯이 이제 생각이 나서 한번 가보고 싶었던 나라예요. 그래서 뭐 인구는 한 70만 명 정도 되고 그 넓이가 우리나라 경상남북도만 한데 전부 다 산이 한 90%고 그냥 나머지는 전부 다 들이 조금 있고 강이 차지하고 보니까 뭐 산밖에 없는 것 같아. 산밖에 없는 것 같고 그 산에는 나무가 많아가지고 나무를 보니까 나무 막 그냥 나무를 안배 쓴 것도 아닌데 왜 그러냐면 집 지는 거 보면 전부 다 나무거든. 나무로 집을 다 지어놨는데 그 나무로 집 지은 것이 가만 보니까요. 그 나무가 우리보다 위도는 낮은데 고도가 높아가지고 나무가 굉장히 단단한 것 같아요. 단단해서 그 나무로 집을 갖다 짓는데 보니까 우리나라 목수들이 짓는 것보다 기술은 더 좋은 것 같아요. 나무가 굉장히 집이 잘 지어졌어요. 잘 지어지고 결구한 것도 내가 이제 성곽 같은데 종이라고 하는 그 사원이나 그 강공소 이렇게 보니까 결구해 놓은 그 나무라는 것 보면 다루는 방식이 결구해 놓은 것을 보면 알거든요. 서로 이어 놓는 거. 이어 놓는 그게 집의 튼튼함 같은 것을 갖다 그대로 그 알아주는 건데 보니까 굉장히 결구를 잘 해놨어요. 우리가 결구하는 것보다 더 잘 해놨더라고. 잘 해놨어. 이게 나무 다루는 기술이 보통 솜씨가 아니구나. 그래서 나무를 가지고 전부 다 집을 지었어요. 집을 지었는데 굉장히 또 이제 그거는 그 흙이 좀 많고 그리고 저쪽에 인도의 북부 쪽은 이게 이제 그 시루떡처럼 된 돌 있죠, 그죠? 그 돌 같게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지붕을 갖다 만들었는데 그렇게 하면 그 무게 때문에 사실상 집이 좀 수명을 못 하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도 이 한국 집들이 절집들이 기하 무게 때문에 굉장히 지붕이 잘 어긋나요. 근데 거기는 옛날에는 보니까 전부 다 너와를 가지고 너와라는 것이 뭐냐면 늘판 조각으로 만든 기아라는 뜻이에요. 나무를 이렇게 반짝해 가지고 이제 그 옛날 집들은 전부 다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요즘에는 전부 다 이제 함석으로 이제 그 지붕을 다 했습니다. 지붕도 이중구조로 해가지고 공중에 떠버렸어, 지붕이. 그래서, 그 추위나 더위를 갖다 좀 더 방지를 잘하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나무를 많이 배 썼는데도 나무의 그 전체의 나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아마 인구가 나무를 쓰는 숫자보다 인구가 적기 때문에 그 집을 한번 지어 놓으면 그 나무 그 집이 굉장히 오래 가는 것 같아요. 물에 굉장히 질기고 물은 강수량이 굉장히 많답니다. 많아서 그 수력 발전도 많이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 오래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무를 갖다 함부로 베지 않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아열대 기후여가지고 크게 뭐 장작불을 크게 많이 떼거나 이런 것이 없어서, 난방해야 될 일이 좀 없어서 그 나무가 많이 자란 것 같아요. 그래서 나무가 100년, 200년 된 정글이 잘 유지되고 있고, 굉장히 그 산림이 풍부한데, 그 산림이 풍부한 것이 주는 부탄에게 덕이라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놓고 보니까 비가 많이 오긴 하지만은도 그 비를 갖다 잘 나무들이 품어 가지고 있다가 내주니까 계속 수력 발전이 건기에도 상당히 수력 발전이 돼서 전기의 60%는 저거들이 쓰고 40% 갖다 인도에다 팔아서 그 전기 판돈으로 이제 그 유지가 되는 그런 그 정책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산이 너무 좋고, 그렇고, 그 다음에, 농토가 적고, 이제 또, 위도는 우리보다 낮지만도, 그가, 좀 높은 곳이니까, 1500, 산들은, 젤리사원 같은 경우는 2800, 닭상사원 같은 경우는 3200고지 정도 이렇게 되니까, 그 밑에 농사 짓는 것도 대부분 1500 이렇게 넘어서 쌀 농사를 짓긴 한데 보니까, 지금 뼈가 한참 피어가지고 이제 우리보다 조금 빨라요. 빨라서 뼈가 피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이 배 포기가 우리 찬물뱀이 뼈 같아. 찬물뱀이 뼈를 아나? 예? 몰라? 이 논에 다랭이 논이 있으면 맨 위에 그 산틈작에서 찬물이 나와. 찬물은 물이 차잖아. 그러니까 온도가 낮아가지고 벼가 이게 포기를 못 품어. 심어놓은 그대로 쭉 올라가지고 몇 개 달리고 말하고. 찬물뱀이 논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논이 좀 있는데, 논이 있는 데는 조금씩 있는데, 그래서 쌀 생산량이 얼마 안 되겠다. 그런데 땅이 이제 70만, 여수시 한 2배 정도 되니까 70만이 살기에는 땅 넓이로 봤을 때는 곡물이 이 정도 생산이 되겠구나. 굶지는 않는 세계구나. 근데 이제 다른 작물들을 이렇게 보니까 이제 작물들이 그가 일조량이 굉장히 낮은 것 같아요. 고도가 높아서 일조량보다는 좀 추운 것 같아요. 밤에 좀 추워지니까 이게 이제 하우스 같은 거 이런 것을 안 하니까 다른 농작물들 감자도 좀 작고 이게 그래서 농작물 생산하는 것이 굉장히 적은 것 같아요. 그래도 그 나라 한 70만 정도 먹고 사는 데는 무난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거는 전통이 깨지지 않고 잘 살고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좋은 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외세 침입을 받았을 때 사람 죽는 것은 죽어서는 안 되지만도 또 그렇다 손 치더라도 그 뒤에 살아남은 사람은 또 고통을 당하는 일들이 많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생각해왔던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이 다 우리도 일제 때 너무 많이 깨버려가지고 우리가 지금도 그 혼란 와중에 있거든요. 그리고 미국이 들어오면서도 많이 기독교에서 깨지면서 지금도 혼란을 많이 겪고 있잖아. 제사를 지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옷을 이렇게 입어야 되느냐 저렇게 입어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윤리관도 도덕적 윤리관도 유교적 윤리관을 가지는 쾌쾌 먹었다. 불교적 윤리관을 가지냐 그거는 너무 오래된 거다. 인간법이라는 것은 그거 알고 나면 골치만 아프지 그거 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든지. 그래서 윤리관 자체도 우리가 교과서에 윤리관을 감아놓고 보면 이게 뭔 윤리관인지 나는 모르겠어. 초, 중, 고등학교 교과서의 윤리관이 이게 뭔 윤리관이야.
어떤 때는 진화론적 윤리관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또 무슨 뭐 사회과학적인 윤리관이 있긴 한데 이건 유교인지 도교인지 뭐 불교인지 안 그러면 무슨 뭐 보편적 어떤 가치의 윤리관이 있는 건지. 그럼 부모를 모시는데 부모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 한 개도 없어. 효도해야 된다 말만 떠들 뿐이지 구체적으로 효도를 갖다 우리가 구체적인 양식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가 없단 말이야. 그럼 행지간끼리 어떻게 지내야 되냐 이것도 없다고. 행지간끼리 우애를 어떻게 하겠다고. 없다고요. 그 도덕적 혼란, 사회 규범적 혼란 이런 것들이 너무 심한 거예요. 우리가 겪는 것 같아요. 그 갈등 구조가 엄청 심해요. 근데 나는 제사를 안 지내기 위해서 교회를 믿겠다. 그게 여성들이 억압받았던 여성들이 가사에 억압받아지던 여성들이 탈출구가 돼버린 경우도 있다고. 그렇게 그럼 이제 제사를 안 지낸 사람은 현대 여성이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그 혼란인데 적어도 그 부탄만은 보니까 그런 침략을 그 받았어도 일부 해서 객퇴했고 그게 문화적이나 도덕적 이런 혼란을 겪지 않는 것 같았어요. 자기네들이 지켜 내려오는 것을 전통으로 잘 지키고 있고 현대 문명에 적응하기 위해서 또 상당 부분 노력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노력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집들이나 이런 것도 요즘에 이제 백도로 쌓고 이런 거 짓지만 대부분 그래도 거기에서 원자재를 구하기 쉬운 나무로서 집을 짓고 그런 그 집 구조상에 우리가 여러분 봐보십시오. 여러분도 심지어는 간단한 걸 가지고 혼란을 겪거든. 여러분 집에 식탁은 대부분 뭐죠? 의자에 놓고 식탁 안쪽이죠. 그죠? 집에는 안방에는 온돌방 깔아놓고 침대 하나 놨죠. 그죠? 그거 웃기는 일이라고. 온돌이 땅바닥에서 되는데 침대는 위에 있어.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안점식 문화인가, 스탠드 문화인가, 이것도 아직 되진 않고, 옷도 여러분, 옷이 얼마나 혼란스러우냐면, 이 서구에 말 타고 이래 하면서 달리던 청바지거든, 이게. 바지는 치마 입고 타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바지가 홀대바지가 돼야 돼요. 홀대바지가 돼야 돼요. 그래야 말을 타고 달린단 말이야. 근데 그 사람들은 앉는 법이 없어. 그냥 걸터 앉는 것밖에 없어. 침대 앞까지 신발을 신고 들어가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침대 앞까지 신발 신고 들어간 것도 아닌데 홀대바지를 입고 홀대바지 입고서 땅바닥에 주저앉으려니까 또 안 되고 양장을 입고 근데 차 마시는데 오면 양장 입고 오는 사람은 고문이 된다고. 이게 뭐 꿇어 앉아가지고, 뭐, 안 그러면 허리를 삐딱하게 앉아가지고, 뭐, 손수건을 앞으로 가리고, 뭐, 난리가 나잖아. 이게 안전 문화도 아니고, 스탠드 문화도 아니고, 이게요, 문화 자체가 그 소화를 못할 때는 심각한 그 혼란을 가져요. 그리고 이제, 절도 이제, 이거 오면 앉아있기 힘들어 죽겠어. 그러니까, 교회식으로 의자를 놓읍시다. 그러면 의자를 놓으면 참선이 어떻게 되노? 안 되잖아. 이게 이제 문화의 혼란이에요. 전부 다. 옷을 입는 것부터 시작해서 문화의 혼란이에요. 근데 부탄 같은 경우는 보니까 그런 혼란을 적게 겪으려고 국민들에게 전통 의상도 법적으로 입는 것을 어떤 면에서는 보장하는 측면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강압적인 것도 있어요. 또 그게 관광적인 효과도 상당히 있고 한편으로는 그 사람들한테 자존감을 상당히 심어주는 것도 있고요. 근데 그 한편으로 보면 꼭 근대화라는 게 현대화라는 게 서구식으로 홀대바지 입고 짧은 바지 입고 뭐 훌렁거리고 다니는 것이 그게 근대화냐라고 한다 그러면 근대화라는 것도 다 다르거든. 부탄이 갖고 있는 근대화와 우리가 갖고 있는 근대화는 또 서로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이제 우리 놓고 볼 때, 그 나라는, 나름대로 프라이버시를 지키면서 과거와 단절되지 않으려고, 부단히 발버둥, 집에서부터 시작해서, 윤리관,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이 풍속, 이런 것들을 갖다가, 혼란을 갖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같은 것이 이제 보여요. 상당히 잘 보인다. 이제 그런 뜻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네들은 아직까지 이제 절을 보니까 절이 아직 정교 분리가 안 됐어요. 정치와 그 종교가 분리가 안 됐어요. 어떻게 안 됐냐. 그 종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부탄이 원래 티베트 스님이 티베트 그 정치적 권력에 의해서 쫓겨나면서 세웠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와서 이제 불교 국가를 세운 거예요. 세웠는데 티베트라는 나라가 맨날 쳐들어올 거 아니에요. 쳐들어오니까 이제 안 뺏기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방어를 해야 되겠죠. 방어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절을 세우는데 절하고 성벽 그러니까 요새하고 그 다음에 관공서하고 뭐 법원도 관공서에 들어가 이게 다 절 하나 안에 절이라는 것이 아니고 그 전체가 합해서 종이라고 그래요. 그 안에 다 있어.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떻게 지어야 되느냐. 그 절 지은 특징이 굉장히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새가 되어 놓으니까 저걸 방어를 해야 되니까 전부 다 밑에 절을 갖다가 이렇게 그 높이 이 옹벽을 쌓아서 벽을 쌓아서 높이 우선 해버려요. 그러니까 절에 올라가려고 그러고 지금 사다리를 타고 그냥 네 발로 기어 올라가야 돼. 그 위에다 전부 다 그 법당도 지어놓고 뭐 관공서도 지어놓고 그렇게 해놓고 또 보니까 강을 이용해서 해자를 이용해서 이렇게 하는 데도 있고 또 아주 높은 데다 지어도 그 탁상사원에 올라가 보니까 높은 데다 지어도 거기도 요새라.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 왕과 제정일치 시대 때 왕과 그 종교의 지도자가 한 사람이란 말이야. 그러면 마지막 쫓겨서 도망갈 때는 탁상사원대 같은 데 가버리면 막 다시는 못 쫓아오고 지가 굶어 죽든지 내려가든지 뭐 둘 중 하나밖에 안 돼. 그래서 올라오는 데만 조금만 막아버리면 막 다시는 어디 갈 데가 없어. 오갈 데가 한 군데도 없어. 바위 이게 쫙 깎아내린 요 가운데다 지어놨으니까. 어디로 뭐 들어갈 데도 없고 나올 데도 없고 딱 그냥 들어가고 나오는 통로가 한 개밖에 없어. 그런 데다 지어놨다고. 그래서 이 절이라는 개념이 옛날에 우리가 정치와 종교가 분리가 안 됐을 때 옛날에 그 우리나라도 요 사자 이쪽이죠. 요게 원래 이 사자가 절 사자는 뒤에 나온 거예요. 절 사자는 뒤에 나온 거고 이 사자가요 원래 사자입니다. 절 사자 이게 이 안에는 요즘은 대사관 넣어요. 대사관 넣고 법당하고 같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우리 정예결사 그러잖아요, 그죠? 정예결사할 때 사자를 이 사자를 쓴다고. 그 사자는 결사할 때 사자가 절이란 뜻이에요, 그것도. 근데 그 고려시대 때 그거 하면 정예사 있잖아요. 정예사는 요 사자를 안 써놨어. 요 사자를 써놨어. 그러면 보통 결사 사자라고 요즘에 그 해석을 하는데 그건 아니야. 뭐냐면 옛날에 제정일치 시대 때 종교와 정치 관제가 같이 있었던 것을 뜻하는데 아직 부탄은 정교 분리가 안 돼 있어서 지금까지도 그대로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에 법원도 따로 있고 안에 뭐 궁궐도 있고 왕이 그 법당 절 그 안에 있는 절에서 대관식을 하고 또 스님도 그 안에서 살고 그렇게 다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좀 특이한데 내가 다니면서 본 것 중에 제정일치를 공간상으로 제정일치를 그대로 보여준 것은 부탄이에요. 물론 티베트 안에도 이제 그런 것이 있죠. 티베트 불교를 본받았으니까 이제 그렇게 돼 있더라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이를테면 그 행정간서 안에도
절이 있어서 그것을 법당하고 다 하면서 스님들이 다 그 안에서 수행하고 있고 수행하는 거고 정치하고 다로 구분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가 이해되느냐면 거기 왕이 출가를 하려고 생각하는 것도 그런 문화적 거리가 또는 종교적 거리가 아주 굉장히 공간적으로 가까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 생각을 할 수 있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안에서 문화는 어차피 같이 돌아가야 되니까 결제를 하게 되면 그 안에 있는 관공서에 있는 직원들도 결제하는 좀 세속인들이 지켜야 될 결제지만도 결제를 같이 해야 되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그 시스템 속으로 돌아가니까 역시나 거기 사람들도 관공서에 있는 사람이나 민간인들도 결제가 같이 돌아가지고 이 결제들 갖다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는 하지 말아야 되고 또는 뭐 어떤 것은 해야 되고 이런 것이 이제 자연스럽게 정해지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참 그 옛날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있고 지금의 이것이 유지가 된다 그러면 앞으로의 어떤 우리가 또 시감자 캐듯이 시감자 보관했듯이 옛날 우리 전통의 모습들에서 또 새로운 것을 찾아낼 수 있는 것도 있겠다 이제 이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확인할 수는 없지만은도 그 짧은 기간에 우리가 그런 부분에 확인을 할 수 없었지만은도 세계에서 이제 그 식물종이라든지 그다음에 동물종이 한 지역 안에 가장 다양성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그 순환고리가 끊어지지 않았다. 우리 같은 경우 지금 여기에요. 지금은 내가 이제 볼 때 토종벌이 싹 사라지고 양봉도 지금 많이 죽거든요. 이게 내가 볼 때 핸드폰의 전자파 같아요. 이 핸드폰의 전자파가 이 벌이 뭐가 있느냐 하면 벌이 한 보통 2km 멀리 날아가면 꿀벌은 4km까지 날아가거든요. 4km까지 날아갑니다. 날아가서 걔들이 이제 찾아 돌아올 때 뭐로 어떻게 해서 돌아오는가 찾아 돌아오는 거야. 왜냐면 걔들이 그냥 쭉 날아가가지고 그거 바로 돌아오는 게 아니고 날아가서 꿀을 찾아서 막 이렇게 다니다 돌아오거든. 뭔가 이게 그 GPS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전파가 교란이 되어진다 그러면 같은 전파, 비슷한 전파가 그래서 교란되어져서 자기가 GPS를 갖고 찾을 수 없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레이더 교란하듯이 그렇게 돼버리면 우리 못 찾아서 죽는 거야, 다. 그렇게 되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몇 년 전에 꿀벌이 거의 99% 다 죽었거든요. 싹 멸종해서. 근데 그 무슨 찐디기 뭐 이런 바이러스 뭐 얘기를 하는데 나는 그렇게 보질 않거든. 지금 양봉도 굉장히 약화돼 버렸어요. 약화돼 버리고 나비 이런 것은 농약 또는 뭐 이 라이터 이게 전부 다 날아 붙어서 죽게 되는 라이터 그 다음에 농약 그 다음에 나는 그 전자파라 봐요. 그런데 그 나라는 그런 식물성과 식물의 다양성과 그 다음에 동물의 다양성과 생명체 군락이 다양하게 이렇게 잘 건강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도 거기에 살기가 그만큼 좋다는 뜻이에요. 지금 우리는 미세하게 많은 침범을 미세하게 다 이번에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무슨 농약 달걀 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죠? 이게 우리 이제 제가 얘기하겠지만 너무너무 사실 그거는 욕심 때문에 일어난 무지거든요. 근데 종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고 그들의 삶을 인정하지 않고서도 우리는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오만은 무지예요. 근데 그쪽은 그런 것을 하지 않고 이번에 달라이라마께서도 법문하시는데 무슨 법문을 하시냐면 지금 그 한국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 한국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한국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 난민촌에 닭을 키워서 팔기 위해서 하는 것이 한국에 있었다. 근데 그 물어보니까 달걀을 팔기 위해서 했다. 근데 이제는 그것도 안 한다. 그것도 안 한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상당히 그 한 뭐 4, 5번 가까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닭을 키우는데, 우리는 지금 눈 감고 그냥 뭐 모르는 척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모르는 척 하고 있는데, 그 닭이 한 2만 마리, 3만 마리 키우면 그건 전부 다 하우스식으로 지어가지고, 전부 다 밀식해서, 이게 A4 용지 딱 하나입니다. 이거 딱 한 마리 들어가는데, 이거. 꼼짝달싹도 못하고 그대로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찐디기가 생겨요. 찐디가 붙으면 오늘 동물에는 찐디기가 다 붙거든. 근데 이게 이제 닭이 어떻게 하냐면 닭이 그냥 다니면 모래 목욕을 해요. 그 모래 목욕을 닭이 하면 전부 다 찐디기가 떨어집니다. 그 이제 코끼리 같은 경우도 그 뻘 목욕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황소 같은 경우 찐디기를 떼기 위해서 왜 찐디기가 떨어져 버리냐면 이 항토를 바르잖아요. 바르면 마르면서 이게 딱딱 굳어지면서 똑 떨어져 버려 이게 저절로. 그러니까 황토 목욕을 걔들이 굉장히 시원하게 하거든요. 그냥 이 황토 모래 목욕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딱 해갖고 먹이만 딱 먹이가지고 산란하는 거 산란계가 그게 뭐 4, 5년 알을 낳는데 이거는 밤낮으로 불을 켜가지고요. 밤과 낮이 없게끔 만들어가지고 알을 뭐 하루에도 2개도 놓기도 하고 막 그렇게 만들어. 그래야 이제 한 2년 뭐 1년 반 되면 그냥 폐기시켜버린다고. 그러니까 이게 생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돈. 그래서 너는 뭐 죽어버려도 아무 상관. 생각해 보시오. 5천만 마리를 AI 때문에 5천만 마리를 갖다 불과 1개월 만에 죽지도 안 했거나 아직 걸리지도 않은 것들도 그냥 다 살처분이라고 해가지고 5천만 마리 우리 사람 인구만큼 죽여버렸다고. 그러면 이게 밀식하고 그 철학적 원인이 어디서 나오느냐면 철학적 원인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게 동물의 생명은 생명이 아니다라는 그 얘기가 왜 나왔냐. 내 욕심만 부리면 돼. 돈만 되면 되는 거야. 이게 자본주의의 아주 쓰레기 같은 윤리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찡기가 묻으니까 농약을 치는 거야. 이 사람은 나는 돈만 벌면 돼. 무식해가지고 윤리관도 없어. 무식한데 욕심까지 많으니까 완전 깜깜한 거야. 심지어는 뭐까지 쳐버렸냐면 DDT까지 쳐버렸어. DDT가 벌써 30몇 년 전에 못 치게 이미 우리나라 생산 자체를 못하게 했는데 그게 왜 나왔느냐? 그냥 화공 조금 하는 사람은 그거 그냥 만들 수가 있으니까 만들어서 불법으로 유통된 거란 말이야. DDT는 그거는 몸에 들어가면 사람 몸에 들어가면 거의 안 빠져나와요 이게. 내가 전에 그랬잖아요. 여기 밑에 그 동원 안 만들었을 때 산책으로 내려가니까 이슬이 촥 왔는데 배추에다 뭐 가루를 헛게 뿌리더라고. 툭툭툭툭 틀어서 하면서 뿌려. 우리 어릴 때 본 DDT 뿌리는 방식이야. 이 삼배 보자기다 넣어가지고 짝대기를 톡톡 틀고 다니거든. 그것도 그 이슬 왔을 때. 뭡니까? 가루요. 그래서 가루인 줄은 아는데 뭔 가루입니까? 밀가루입니까? 그랬더니 뭐 D인가 뭐 D제라 하는 가루인가 그거라고. 그래 뿌려요. 그 DDT라. 그 뿌리면 안 된다고. 그 뿌리면 할머니 드실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여태껏 먹었는데 암시랑 안 해요. 그러고 뿌리면 암시랑 안 돼. 그럼 이제 달기 이제 이 찐디기가 많이 붙어요. 찐디기 붙으면 이제 그 피를 빨아먹으니까 계란이 안 나와. 막 털이 벗겨지고 그러니까 이제 농약을 때려 뿌려버린 거라고. 그것도 농약을 뿌리는 게 이게 주댕이를 받고 있는 거라서 잘 안 죽어. 피를 빨아먹고 주댕이를 받고 있는 거라서 안 죽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냐면 센 약을 해가지고 이게 뭐냐면 찐디기가 껍데기가 녹아져가지고 죽어서 떨어지는 거라고 이게. 이게 살충이 이게 화상을 입어서 떨어지는 살충제라고. 이걸 뿌렸다. 그걸 뿌리니까 닭 이 속에 그게 이 피부로 빼 들어가면서 계란 속에까지 다 달려나버린 거라고. 그걸 우리는 후라이 해 먹자, 뭐 김밥 싸 먹자, 뭐 계란말이 해 먹자, 뭐지? 이거 해독제 뭐야 그 동태국
동태국인가 뭐 황태국을 끓이면서 계란 풀어라. 이 해독이 아니라 뭐 독을 갖다가 집어넣는 것이. 그럼 지금 소도 그렇게 키우고, 소가 천지가 풀이어도요. 소가 천지가, 아니, 풀 빼서 다 뿌리잖아. 개떡 같은 년놈들이 말이야. 풀 빼서 먹일 생각 안 하고, 뭐냐면, 저 미국에서 사온 사료를 먹이고 있어. 개떡은 그 소 먹이지 말지. 그래가지고 사료 안에 뭐가 들었는지도 몰라. 그럼 뭐 이윤이 맞느냐 안 맞느냐 뭐 요따오 소리나 해서 말이야. 인도보다 소를 못 키워. 바보 멍치게 들어갔다. 그래가지고 뭐 우유에서 뭐 농약이 되고 우유에서 뭐 고름이 나오고 우유에서 항생제가 나오고 소가 그러니까 이제 소가 풀을 먹어야지 맨날 곡식 종류만 먹어 제끼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고. 우유는 많이 나오는데 소가 전부 다 위험이 걸려버려. 소화가 안 돼가지고. 그따 이제 소 항생제를 때려치고 항생제를 아예 그냥 아예 먹이에다 타서 먹여버린다고요. 우유 먹으면 뭐 칼슘이 많아가지고 좋은 우유는 그렇지. 우유 먹으면 칼슘이 많아가지고 뭐 노인성 질환이 좋아요. 노인 뭐 골다공증이 좋아요. 이제 그렇게 애들 크는데 좋아요. 그 반대편은 우유를 먹으면 안에 항생제가 잔뜩 들어서 항생제 그냥 완전히 노출돼서 응? 이상하게 돼요. 그 소리는 왜 안 하느냐고. 닭도 그렇게 그 동물 복지라는 것이 복지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하는 거라. 우리도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근데 부탄 같은 경우는 농산 정책도 지금 비료를 조금 뿌리는 데가 있고 부분적으로 조금 있고 아직 농토가 전에 비료를 조금 뿌렸던 것이 잔류량이 남아있다. 2020 몇 년까지는 완전히 비료를 국경 차단해서 한 개도 못 들어오게 하고 전부 다 퇴비를 해서 유기농을 하겠다. 100% 유기농하겠다. 잘게 먹어도 좋다. 동물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하지 않고 거의 보니까 노 나와서 먹여. 닭도 왔다 갔다 하고 소도 왔다 갔다 하고 염생이도 왔다 갔다 하고 왔다 갔다 해. 그런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착취하지 않고 동물도 행복하고 사람도 행복하고 느낄 수 있다면 식물도 행복하고 우리는 욕심 때문에 나만 행복하면 돼. 그 이기심이야. 그럼 그 사람들은 그렇게 왜 생각하지 않냐면 불교를 배우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 불교가 왜 어렵냐? 욕심으로 뻗쳐 있으면 불교 이해 안 돼요. 욕심으로 뻗쳐 있는데 무슨 불교가 이해가 돼? 머리가 나빠서 이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불교는 머리 나빠서 이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머리도 적당히 있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지금 보통 평균 수준의 그냥 IQ 80 이하만 아니면 진돗개도 80이고 말도 80이고 당나귀도 80이라며 그 이하만 아니면 다 알아들어. 욕심벌이란 말을 못 알아듣는 것은 욕심이 뻗쳐서 공고고 있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 거야. 근데 불교가 어렵다? 개떡 같은 소리 하지 말아봐. 욕심 버리기가 어려운 것이지 알아듣는 것은 내가 불교는 하루 종일 얘기 안 해도 1시간만 얘기하면 불교 전부 다 돼요. 그냥 그건 욕심 버리는 방법을 얘기하는 것이지 다른 거 한 개도 없어. 이론적인 것도 이제 어떤 철학적인 것을 근거로 해서 한 얘기냐 그 뜻이지. 철학이 틀리지 않다 그러면 그 공식도 틀리지 않아. 빅뱅 이론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이론이었잖아요. 그걸 실험으로서 전부 다 그 공식과 수학과 일부 실험으로서 증명을 해낸단 말이야. 그와 같이 이론이 틀리지 않았으면 그 추론이 틀리지 않았으면 밑에 공식으로 나온다고 답이요. 불교는 철학적 내용도 틀리지 않았고 공식 방법도 틀리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수행하면
욕심버리는 수행하면 안 될 게 없고, 행복하다는 것도 욕심버렸을 때, 이타행을 했을 때 행복해지는 것이지, 절대 욕심을 부려가지고는 100% 행복이라는 것은 절대 100%안 와요. 실천하는 것이 그것도 실천하기 어렵다는 것도 욕심을 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그게 달콤해서 내가 손을 안 놓으려고 뻗뚱거리니까 어려운 것이지, 하나씩 놓기 시작하면 오히려 더 원만해지고 편안해지고 더 부자로 살 수 있고 더 행복하게 살아요. 부자라는 것은 많이 갖고 있다는 부자가 아니거든. 편안함에서 온 거란 말이야. 편안함에서.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런 삶을 선택했구나. 많이 갖는 삶보다 내가 조금 욕심을 포기하고 이타적으로 삶으로써 조금 더 행복을 갖다 주고 가야 되겠구나. 또 과거 것을 갖다 했딱 버리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좋은 점들을 갖다 흐트러지지 않고 국가적 혼란이 일어나지 않게 하고 그대로 하겠구나. 그래서 어떤 날은 그러더라고. 누가 그래, 이 조그마한 나라 누가 쳐들어오면 그냥 하루아침에 밥도 안 될 거냐 아니냐고. 근데 내가 볼 때는 못 쳐들어가. 두 가지 이유로. 하나는 왕과 국민이 괴리가 안 됐어. 왕이 수행을 해서 청정하게 살고 국민을 위해서 살고, 그 국민은 왕을 굉장히 존경해. 그러니까 왕 곁을 떠나려고 하질 않아. 첫 번째 이유로. 그건 상하가 잘 그렇게 융합되어 있다는 말. 두 번째 이유는 전략적으로 쳐들어와가지고 그게 70만 밖에 안 되는데 군대가 1만만 돼도 그거 못 들어가. 군대 1만, 정규군 1만 명이나 인도가 지금 도와주고 있지만도 부탄군 1만이나 2만 정도만 해서 2만 정도가 정규 게릴라 훈련을 받아놓고 그 산악 지역에 가서 어디 가서 어떻게 싸울 거야. 길도 넓게 안 해놨어. 길도 그냥 2차선, 1차선 그래 그냥. 그러니 탱크를 몰고 가고 어쩌고 저쩌고 하다 돌멩이나 대게 굴러가지고 해놔는 돌멩이 치우느라고 큰일 나게 생겼어. 그건 비행기를 가지고 때리더라도 가서 때릴 곳이 별로 있어야만 때리든지 말든지 하지. 나무 숲 속에서, 만약 동굴 속에서 게릴라전을 하기 시작하면 그 울창한 숲 속에서 가서 이기고 나올 군대가 그 늪 속에 빠지거든. 월남에 미국이 들어가가지고 또 그렇고 불란스가 100년 동안 하면서 결국 두 손 들고 나간 꼬라지가 꼭 될 거란 말이야. 그래서 만약에 옛날에 티베트 같은 경우도 그 고산 지역에 만약에 군대가 3, 4만만 있었어도 중공군 5만이 올라갔거든요. 1, 2만만 있어도 못 올라갑니다. 그게 어디로 올라가요 그게. 그래서 이 나라가 이 정도 상하가 화합을 하고 있으면 외부의 침략도 잘 받지 않겠구나. 외부의 침략. 그건 꼭 내부가 분열을 했을 때, 우리 구한말 망할 때 대원군파, 며느리파, 무슨 양파 쪽파 해가지고 무슨 친일파 다 해가지고 쪽쪽이 갈라져가지고 한쪽에서는 이쪽 군대 끌어들이고 한쪽에서는 저쪽 군대 끌어들이고 그래서 싸움을 붙어가지고 청일전쟁 벌어지고 러일전쟁 벌어지고 말이야. 그렇게 했잖아. 죽을지만 골라서 한 거야. 대한민국이 망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래서 이제 이 나라는 당분간은 문제가 없겠구나. 문제가 있을 게 별로 없겠구나. 상하가 서로 잘 합하고 서로 논아먹고 노누고 하면 빈부격차가 별로 있지 않고 또 불교로서 정신이 잘 합해져 있고 그렇게 되는 것이 참으로 그 나라를 잘 이끌고 있구나. 그 생각이 이제 많이 들었어요. 물론 그게 단점들도 조금씩 보였습니다. 단점들도 이렇게 이제 냉정하게 이렇게 봤을 때 단점들이 이제 좀 보이죠. 아직도 국민들의 신의를 크게 얻고 있지만 그 정치체제라는 것은 불안한 정치체제다. 왜냐하면
왕이 잘하면 괜찮은데 못하면 네팔 짝이 나버린다. 네팔은 자기 형을 갖다 형이 혼자 다 해먹으니까 이제 동생이 그냥 초청을 해놔놓고 공양 초청을 해놔놓고 이제 총을 가지고 자기 조카까지 20명을 다 죽여버렸잖아. 그러니까 자기 혼자 떨렁 남았다가 지도 이제 유폐당하고 지금 막 공화정을 한다는데 마오쩌 당이 들어서서 6개월 하다 또 망하고 당이 300개가 넘는데 무슨 당 해가지고 당이 300개가 넘고 혼란스럽게 그지없고 그렇게 이제 되는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왕이 좋은 사람이 계속 나온다고 보장이 안 되잖아요. 그럴 때 이제 국민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럼 국가가 그럴 때 이제 국민들이 잘못됐을 경우에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다. 그런데 지금 왕이 5대째가 되니까 5대까지는 대체적으로 잘 되거든요. 우리나라도 태세 세종 그 이후 한 10대 정도까지는 그래도 그릉저릉 잘 됐거든요. 잘 됐는데 그것도 한 흐름으로 볼 때 저 정도 흐름이면 한 10대 정도까지는 무난하지 않을까 이제 나는 다니면서 이제 그렇게 봤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점들을 볼 때 부탄이나 나는 우리가 조금 배울 만하다. 속도도 좀 느리고 고속도로를 크게 닦는다 이것도 별로 없고 이제 차가 달리면 한 40에서 50km 정도 달리고 그러니까 길이 좁으니까 큰 차도 못 다니게 하고 조그마한 차 이제 매딘용인가 우리는 봉고차 같은 건지 그렇게 다니고 택시 다니고 그것도 국가가 보니까 차 대수를 상당히 통제하는 것 같아요. 수입 절차에서 통제하는 느낌이었어요. 통제를 안 하면 상당히 이제 그럴 텐데 통제하는 느낌이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잘 살아가고 있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속도가 느리다는 것도 또한 우리가 굉장히 삶에 있어 중요하거든요. 우리는 빨리빨리라는 것이 옛날에요 선교사가 와서 한국에 와서 일제 때 취재를 했는데요. 일본 놈들은 걸어가는데 이 치마가 좁고 일본 놈들도 그 게다짝을 싣고 따락따락따락따락 이렇게 걸어가는데 한국 사람들은 지배를 당했으면서도 이렇게 팔자 걸어버려 이렇게 누가 당했는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야. 이게 누가 지배를 당한 민족인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당한 놈은 너그해가지고 담배 때 물고 이렇게 팔자 걸어가고 그 지배한 놈은 그냥 쪼쪼쪼쪼 이렇게 하고 저놈들이 급하구나 그런 선교사들이 볼 때 이제 그랬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속도를 그렇게 빠르게 한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는데 일제를 지나고 근대화되면서 굉장히 조급해진 그리고 화를 참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된 것 같다는 느낌을 저는 부탄에 가서 이제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가 여러분께 조금 이제 참고가 됐으면 좋겠다. 갔다 오신 분들은 또 같이 간 분들은 또 이렇게 같이 봤겠지만은 같이 보고서도 또 이제 느낌들은 서로 다르거든. 다른데 이제 나는 다니면서 이제 그렇게 느끼면서 봤어요. 보고 법당마다 다니면서 이제 기도하고 그다음에 법회하고 그러면서 쭉 다니면서 이제 조금이라도 향기를 느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고 탁상사원이나 이런데 이제 바드마 삼바나 미라르파 이런 분들이 동굴 수행한 것은 여러분이 다 대충 그 기억을 더듬으면 또 아실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쪽은 전부 다 그 바드마 삼바하고 미라르파 그 대도인들이 이렇게 세우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탁상사원 같은 데도 이제 바드마 삼바하고 미라르파의 그 발자취가 남아있는 그 동굴이었고 지금 있는 절은 그건 뒤에 지어진 것이고 그 원래는 바드마 삼바바나 미라르파 같은 사람들이 그게 동굴에서 거주하면서 계셨던 곳이에요. 그래서 그런 큰 어른의 그 밀교와 대승불교의 큰 성지가 여러 군데 이제 있어서 체리사원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우리 같으면 토굴이고 선방이에요. 무문관하는 곳이고 그래서 가서 이제 볼 수 있었다, 참배할 수 있었던 것도 이제 참 좋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갔다 온 얘기는
이 정도로 이제 정리를 하고, 다음부터 이제 법화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끝내죠.